내 계획은 완벽했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깝다. 당신은 참 운도 좋아. 잦은 사고, 병원, 그리고 과한 아내의 간호. 그가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결혼 8개월 차였다. 민수는 아직도 이 결혼이 낯설었다. 아내 지연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였다.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다. 친구가 소개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라는 말과 함께 지연은 처음부터 민수의 눈을 사로잡았다. 우아한 외모,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결혼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빨랐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은 때론 빠르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결혼 후 민수의 삶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생겼다. 사고, 그리고 병원. 처음은 계단에서의 낙상이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민수는 꽤 넘어졌고 팔뼈가 부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3주간. 그곳에서 지연은 완벽한 아내였다. 여보, 움직이지 마. 의사 선생님이 안정 취하래. 지연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밥을 챙겨주고 약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혔다. 간호사들도 놀랄 정도로 꼼꼼했다. 다른 환자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일을 하며 틈틈이 병원을 방문했지만 지연은 달랐다.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다. 그냥 계단에서 좀 미끄러진 건데 이렇게까지 간호 안 해도 돼. 민수가 말했을 때 지연의 표정이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안 돼. 당신 몸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랑한다기보다는 책임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사고는 3개월 후였다. 이번엔 직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였다. 신호등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는 갑자기 차량이 나타났다. 옆 차선에서 끼어들었다. 충돌이 있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민수는 다시 병원에 갔다. 세 번째 사고는 한 달 후였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들었다. 식중독 같은 것이었다. 병원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 지연은 그 3일간 항상 옆에 있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고도 비슷했다. 부상, 입원, 지연의 헌신적인 간호, 그리고 항상 빠른 회복. 지연은 늘 과했다. 약 시간, 식단, 운동, 이동 동선까지. 그녀는 민수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언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디를 다니면 위험한지를 모두 정했다. 위험한 곳은 피하는 게 좋아. 과로하지 않아야 해. 당신 몸은 약한 편이니까.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내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무언가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숨이 막히는 관리였다. 지연아, 조금만 좀 풀어줄 수 없을까? 나 이제 괜찮은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지연은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나한테 너무 중요해.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사랑처럼 들렸다. 하지만 무언가 위험한 냄새가 났다. 민수는 웃으며 넘겼다. 아직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회사 동료의 입에서였다. 회사 앞 카페에서였다. 야, 네 와이프, 재혼이지? 동료가 갑자기 물었다. 왠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응, 두 번째.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지연이 이전에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누구나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 동료가 잠시 망설였다. 뭔가를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아, 아니, 세 번째야. 뭐, 민수의 손이 멈췄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다. 지연이는 세 번째 결혼이야. 동료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전 남편들이 뭐 죽었어. 둘 다. 침묵이 흐졌다. 긴 침묵. 민수의 세상이 조용해졌다. 카페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어떻게? 첫 남편은 교통사고였어. 결혼한 지 1년 되는 시점에. 두 번째 남편은 병으로. 동료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민수의 얼굴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갔다. 지연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완벽하게. 어서 와. 밥 다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저녁처럼. 민수는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말을 꺼냈다. 지연아 전에 말한 적 없던데. 전 남편들 그 얘기 꼭 해야 해.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이 대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알고 싶어서. 첫사람은 사고였고, 두 번째는 운이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슬픔도 흔들림도 없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뭐가 더 있어. 이미 다 말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고가 났고 병이 걸리고. 사람은 죽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녀는 밥을 먹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공기가 이상했다. 뭔가 거대한 그림자가 식탁 위에 드리워진 느낌이었다. 그 밤 민수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평온한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 그 후 민수에게 사고가 반복된다. 일주일 후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일이 있었다. 민수가 운전하던 중 빨간 신호등이 나타났다.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 차가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멈췄다. 위험했다. 다행히 차량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3일 후 주차장에서 일이 있었다. 민수가 짐을 들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한 대의 차량이 굴러갔다. 정확히는 굴러가고 있었다. 민수는 재빨리 몸을 날렸다. 차량이 지나갔다. 거의 죽을 뻔했다. 정비소에 가서 차량을 점검했다. 브레이크 라인이 2번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건 흔치 않습니다. 정비기사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도 의심이 가득했다. 자연마모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요? 정비기사는 차량 하부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이건 자연마모가 아니라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민수의 몸이 떨렸다. 그날 밤 민수는 우연히 알게 된다. 자신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연의 휴대폰이 떨어졌다. 화면이 켜졌다. 보험사에서의 메시지였다. 최근 청구권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보험 앱을 열어봤다. 지연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남편 사망 시 받는 보험금으로 모두 등록되어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를 빠졌다. 보험사 창구를 찾았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창구 직원은 민수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현재 고객님 명의 보험이 총 5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가입자는 전부 배우자분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보험 증서를 받았다. 그리고 읽었다. 총 보험금 5억 원. 남편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조건이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들고 여행을 떠났다.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지연의 친구 은정이었다. 나이는 비슷했다. 평소 지연과 자주 만났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났다. 은정 씨,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만나서. 괜찮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은정이 표정이 굳었다.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그냥 전 남편들에 대해서. 은정이 한숨을 쉬었다. 오래 참아왔던 한숨이었다. 솔직히 말해요. 지연이 남자복은 없는데 돈복은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항상 남편은 먼저 가고 남는 건 보험금이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이제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민수는 진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치명적이었다. 일주일 후 사고는 다시 일어난다. 이번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민수가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았다. 아주 강하게, 마치 계획된 사고처럼.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 차량을 조사했다. 외부에서 손을 댄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뭐가 있다는 건가요? 브레이크 라인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죠? 네, 우리는 이를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지난밤 누군가가 민수의 차량 하부에 손을 댔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임이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지연의 전국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모든 사고가 있었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지연의 위치, 항상 근처에 있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병실에서의 대화였다. 이번엔 민수는 상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다. 지연이 면회를 왔다. 경찰이 그녀를 데려왔다. 고의적 상해죄로 피의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신, 내가 무서워? 지연이 물었다. 침착했다. 마치 남일 일처럼. 아니, 민수가 거짓말했다. 거짓말. 눈이 다 말해. 그녀는 맞았다. 민수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었어?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서지. 지켜준다고? 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지연이 침묵했다. 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줄래? 당신 정말 날 무서워하니? 그럼 그렇지 않을 줄 알았어? 운이 좋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살았다는 게. 민수의 몸이 떨렸다. 조사가 시작되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역대 남편들의 죽음을 재조사했다. 첫 번째 남편 교통사고. 하지만 재조사 결과 차량에 조작 흔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명확했다. 두 번째 남편 급성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하지만 시신을 다시 검사했다. 특이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 천천히 작용하는 독. 누군가 음식에 섞어서 투여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험. 비슷한 보험 구조. 유사한 사고 시점. 결혼 후 짧아지는 생존 기간. 패턴이 명확했다. 경찰 조사실. 지연은 침착했다. 우리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나는 잃기 싫었어요. 무엇을요? 안정된 삶을. 당신이 한 일들이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건가요? 남편은 내 일이 아니었어요. 돈은 내 것이었지만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달랐어요. 결혼식, 계획적인 이별이었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지연은 남편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도구였다. 안정된 삶을 위한 도구. 그리고 남편의 죽음 후에 오는 보험금이 그녀의 목표였다. 세 번째 남편인 민수도 다르지 않았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살아남았을 뿐.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의 구성진은 명확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남편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 증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가입 기록, 차량 조작 기록, 독성 물질의 발견, CCTV 영상. 과거 두 남편의 사망 원인 재조사 결과
지연의 변호사는 무고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판사의 판결은 명확했다. 피고인은 고의적인 상해죄, 살인 미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과거 두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추가로 선고합니다. 총 45년의 징역형이었다. 지연은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연은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지쳤거든. 당신 같은 사람과의 인생이. 민수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지연은 이혼에 동의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8개월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물론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다.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다. 관계 맺기가 두려워졌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연은 감옥에서 펜으로 편지를 썼다. 그것이 민수에게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썼다. 당신은 내 계획을 망쳤어. 그것이 모든 편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 모두 버렸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위해 민수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신뢰가 다시 생길까요? 민수가 물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는 깊지만 치유도 가능합니다. 상담사가 대답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은? 아직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문을 통해 밖을 봤다. 카페의 소음이 평온해 보였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그것이 이제는 친근했다. 그가 잃었던 것은 많았다. 신뢰, 안정감, 사랑에 대한 믿음.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살아갈 용기, 과거와 마주할 힘,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구별 능력. 언제가 됐든 그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감옥의 독방에서 지연은 날마다 편지를 썼다. 그동안 내 계획은 완벽했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실패한 거야. 첫 번째 남편은 완벽했어. 차량 조작도 깔끔했고 사고도 명확했어. 경찰은 의심하지도 않았어.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독은 천천히 작용했고 의사도 당연한 사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자꾸만 의심했고 자꾸만 질문했어. 그리고 자꾸만 확인했지. 그것이 내 계획을 망쳤어. 지연은 알았다. 자신이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 남편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하지만 민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연은 감옥에 들어왔다.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지연과 함께 살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때론 친구들을 만났다.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후배가 소개팅을 권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같은 말, 같은 상황.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었다. 알겠어. 한번 만나볼게. 그것이 민수의 대답이었다. 다음 주 소개팅. 그녀의 이름은 지은. 평범한 회사원.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 완벽함이 없었다.